다음 주제는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이 분배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은 느끼는 게 있겠죠? 분배가 뭘까요?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즉 전압이 나누어 걸리고 전류가 나누어 걸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나누어 걸린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보고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자, 먼저 전압분배 법칙입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죠? 이 그림에서 E2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2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첫 번째, E2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전류 구할 수 있나요? I0라고 하는 값을 구한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 2라고 하는 것을 전체 합성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E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이거는 R2에다가 I0라고 하는 걸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I0가 여기도 이렇게 흐를 테니까요. 그렇죠. 왜?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R0에다가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수식으로 계산해보면 이래요. R0가 얼마인지 이제 우리가 알죠.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에다가 직렬 연결이니까 R1, R2를 더해주는 게 되겠죠. 직렬이니까. 이렇게 전압이 구해지죠. 이거는 법칙을 적용한 게 아니에요.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E2예요. 자, 이거는 법칙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계산해 본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 많이들 나타나게 돼요. 그랬을 때에 항상 이렇게 계산할 건가, 바로 적용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2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주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분배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분배되잖아요. 맞죠? 분배가 되는데 그때 분배되는 전압은 무엇에 비례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2라고 하는 전압을 가했다면 이것에 비례하는 거죠. 저항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눠 걸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례. 전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나누어 걸린다. 저항값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요거의 개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회로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요렇게 뭐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렬로 연결됐는데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했어요. 여기가 1옴이고 2옴이고 3옴이라면 3옴 양단의 전압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V3는 얼마일까요? 계산이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계산이 될까요? 자, 물론 합성저항을 구하겠죠. 그리고 전류를 구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요건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저항이잖아요. 3ohm이잖아요. 맞나요? 3ohm이잖아요. 요거 3ohm이잖아요. 저항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뭐야? 50V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수식으로 계산하려고 해도 V3라고 하는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2가 하나고 3이 하나죠. 그런데 뭐야? 비례했잖아요. 비례하니까 3에다 전체 전압 100V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50V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얘를 계산한다 그러면 100V에다가 합성저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니까 전류가 얼마입니까? 6분의 100이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3에다 곱하기 6분의 100을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50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늦어지는 거죠. 개념 자체가 늦어지는 겁니다.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눈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압이 분배될 때는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만 분배가 되고요. 전류는 분배 안 됩니다.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그러면서 저항값에 비례하는 겁니다. 저항값에 비례해요. 저항값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항값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하죠. V는 어떻게 돼요? RI거든요.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직렬이면. 전류가 일정하면 당연히 V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저항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분배되는 것은 저항값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비례해서 분배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가 2가 되어 있다면 여기가 2가 돼야지 비례하는 거죠. 자기께 올라가는 게 비례되는 거죠.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 그러면 저항값에 나누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요. 생각을 전환해 봅시다. 어떤 전환을 하느냐? 역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똑같은 개념처럼 보이는데 역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림도 똑같아요. 2라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압도 구하라고 하는 거 E2도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는 단위가 모우죠. 즉 컨덕턴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의 E2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수의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는 일정할 거고요.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V는 RI거든요. 역수의 I잖아요. RI잖아요. I가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직렬이니까. 그렇다면 비례하나요? 반비례하나요? 비례하나요? 반비례하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반비례잖아요. 분모에 있잖아요. V는 G분의 I니까 반비례잖아요. 반비례면 E2라는 것은 G1 더하기 G2분의 반비례니까요. G1 전체 전압 2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반비례니까.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전압은 컨덕턴스에는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하고 또 저항을 연결했을 때에 대한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맞나요? 비슷한 모양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수의 개념인지 역수의 개념이 아닌지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생각하는 공부죠. 생각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두 개에 대한 것이 어느 때 비례하고 어느 때 반비례하고에 대한 개념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식을 모른다고요? 오음의 법칙인데요. 근데 그 식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 모른다고요? 역수의 개념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G의 역수가 저항이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전압이 나누어 걸리는 분압 법칙입니다. 전압뿐만 아니라 전류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전류도. 전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전류거든요. 그러면 I라는 전류가 분배되죠. 물론 전류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못하는 건 아니죠. 요 지점에서 전류가 나눠 걸리게 되는데 I1 계산 못하는 거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바로 구하는 거예요. 전류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 I는 이걸 계산해 보세요. 오음의 법칙을 생각하면 R분의 V죠. 병렬로 연결할 때 전류가 나눠 걸릴 거고 직렬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 V가 당연히 뭐예요? 일정하죠. 당연히 V가 일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는 저항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얘가 안 떠오르면 힘든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I1을 구하라 그러면 저항이기 때문에 R1 더하기 R2분의 전체 전류 I인데 뭐가 와야 돼요? 반비례거든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거든요.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 계산한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뭐 전체적인 전압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류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만 계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접근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전류가 나누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걸 보면 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전압이구나. 전압 맞나요? 요 E2구나. R2네요. 그죠? 그러면 딱 보면 답이 뭐예요? 이거밖에 될 게 없죠. 분자에 2 들어가 있는 게 뭐 있냐 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눠 걸리는데. 얘네는 보자마자 답이 아닌 거라고는 당연히 알 거고요. 전압분배 법칙을 생각할 테니까. 보자마자 아닌 거 당연히 알죠. 그럼 금방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비례냐 반비례냐 그 얘기 하잖아요. 1번의 가에는 1이 올라갔으니까 반비례가 되는 거고 나는 뭐야 나는. 여기 이제 2가 올라갔으니까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문제를 만약에 출제가 관련도 문제 나왔던 건데요.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수험생의 어떤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너 이 문제 먹어라 뭐 이렇게 주어지는 너무나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전압이 나누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항인지 컨덕턴스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식을 가지고 오음의 법칙의 식을 가지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압이 나누어 걸릴 때는 저항값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린다.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전류가 나누어서 흐르게 되는데 이때는 저항값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나누어 흐른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식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게 기초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아니면 보면 아느냐의 차이예요. 보면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응용을 할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 빨리빨리 기억해서 떠올려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우리는 기초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초는 언제 생길까요? 저절로 생길까요? 이게 아니죠. 그런 기초가 생기려고 한다면 자꾸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기초를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이것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복습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문제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을 해서 그 문제가 풀리면 기초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풀리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야 되겠죠? 왜 안 풀리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질문이죠. 질문을 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했었는지 이것을 듣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생각을 지적해 줬는데 그 지적해 준 것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그걸 계속 우기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지는 거죠.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을 우기는 게 아니라 지적을 받았다면 지적받은 내용을 고쳐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해서 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갈 때 자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못 느끼면 공부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나 배우고 2개 배우고 했던 것이 그게 내일, 모레, 한 달 뒤 이렇게 됐을 때 나의 지식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연습. 이것이 진짜 공부라는 거죠.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걸 써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저항에 따라서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이나 이것에 따라서 전압이 분배되고 전류가 분배되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